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 수업도 재미나게 시작해 봅시다. 사회 2단원 그리고 2소단원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주제는 지구촌 갈등 해결을 위한 개인과 비정부 기구의 노력을 조사해 보기입니다. 교과서는 126쪽에서 128쪽이 되겠습니다. 수업 목차를 살펴보면 첫 번째, 지구촌 갈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한 사람들. 두 번째는 비정부기구 NGO라고 하는데 이러한 NGO 기구의 노력.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NGO의 그러한 활동 모습을 살펴보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26쪽이 되겠습니다. 지구촌 갈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한 개인의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간디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어났던 인도인 인종차별과 억압에 대해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투쟁함으로써 인류 평화에 이바지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간디는 또 다른 한편으로 좀 인종 차별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따라서 뭐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점만 있을 수는 없겠지만 이 간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좀 조사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태석 신부, 의사이자 신부님이셨죠. 남수단에서 의료 봉사와 교육에 헌신해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렸다. 국적과 종교를 넘은 희생과 봉사로 지구촌 평화를 위해 노력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태석 신부에 관련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디 윌리엄스, 미국의 사회운동가로 1991년 국제 지뢰금지 운동단체를 설립했다. 이 단체의 노력으로 단체 설립 6년 만에 123개 나라가 더는 사람에게 지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1997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마랄라 유사푸자이, 여성 교육을 위해 활동한 파키스탄의 운동가로 누리 소통망 서비스를 이용해 탈레반 점령 지역의 생활과 여학생 교육의 문제점을 알리려고 노력했다. 세계의 모든 아동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자는 운동을 지원해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마랄라 유사푸자이에 관련된 동영상도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태석 신부 이야기입니다. 1월 14일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고 이태석 신부입니다. 평생 아프리카 빈민을 위해 헌신한 고 이태석 신부의 10주기가 바로 오늘입니다. 이제는 그의 제자들이 이태석 정신을 이어받아 실천해가고 있습니다. 고 이태석 신부, 그의 삶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이윤희 기자입니다. 이분의 따뜻한 미소 기억나실 겁니다. 저 멀리 아프리카 수단의 작은 마을 톤주로 들어가 남김없이 자신을 바쳤던 의사 고 이태석 신부입니다. 오늘 14일은 고 이태석 신부의 10번째 기일입니다. 아직도 그를 떠올리는 이들이 많은 까닭에 오늘 그의 고향 부산에서는 이태석 기념관이 문을 엽니다. 영화 울지마 톤즈,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의 일대기죠. 이 영화의 속편인 시즌2도 그의 10주기에 맞춰 지난 9일 개봉됐습니다. 부산의 판잣집에서 10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그는 인제대 의대를 졸업한 뒤 다시 광주 가톨릭대를 졸업해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남수단 톤즈와 연을 맺은 건 1999년 그의 나이 36살 때입니다. 현지 신부의 안내로 오지 중 오지라고 할 수 있는 톤주를 가보고 일주일 동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어떤 상상으로도 떠올리기 힘들 만큼 가난했고
45도를 넘나드는 살인적인 더위에 습기도 많아 외지인들이 머물기는 너무도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톤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왜 하필이라고 묻자 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아름다운 향기에 이끌려서 어릴 때 집 근처 고아원에서 본 수녀들의 사랑, 또 자갈치 시장에서 고생하며 10남매를 키운 어머니의 헌신적인 삶이 자신을 이끈 아름다운 향기라고 말했습니다. 톤주로 들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진흙과 대나무로 움막 진료소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전쟁과 전염병, 굶주림에 찌든 마을 주민들이 하루 200~300명씩 이곳을 찾았습니다. 남 앞에서 눈물 흘리는 것을 수치로 여긴다는 이 딩카족 후예들이 사랑과 눈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된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이태석 신부는 수십 년 내전에 시달리던 주민들에게 총칼 대신 악기를 들게 했습니다. 난 사랑하리라 내 모든 것 바쳐로 끝나는 이 성가곡 묵상을 중학교 3학년 때 작사 작곡했을 만큼 자신의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되살려 이 남수단 초유의 이 35인조 밴드를 창단했습니다. 이렇게 어둡고 낮은 곳에 사랑을 쏟느라 정작 자기 몸에 암세포 퍼지는 줄은 몰랐습니다. 2008년 한국에서 대장암 4기 판정을 받던 그 순간에도 현지에서 파담한 우물을 걱정했습니다. 집도 없었고 아이들도 다 헐벗고 다니고 굶는 아이들도 하루에 겨우 한 끼 먹는 애들도 많았었고. 이번에 개봉된 영화 울지마 톤즈2에는 그의 제자들, 이른바 톤즈의 후예들이 등장합니다. 이태석 신부가 2008년 귀국해 투병하면서 톤즈로 돌아가지 못하자 대신 이 톤즈의 아이들을 한국으로 불렀습니다. 대학에 보내 공부를 시키기로 한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 신부를 따라다니며 그를 옆에서 도와주던 아이 토마스 아콧입니다. 이 신부의 모교인 인제대 의대를 졸업하며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했고 2년 전 의사 자격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아콧은 깊은 감사의 뜻으로 이 신부의 동상에 이렇게 자신의 학사모를 씌웠습니다. 외과를 공부를 하면서 재진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에 들어가서 거기 이태석 신부님의 정신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인 아순타 아조크는 이태석 밴드의 단원입니다. 이 신부의 도움으로 이화여대를 졸업한 아조크는 2012년 한국을 방문해 동료 단원 28명과 함께 이 신부의 묘소에 진혼곡을 바쳤습니다. 연주를 채 끝내기도 전에 이 신부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흐느끼다가 끝내 목 놓아 울어 주변을 숙연케 했습니다. 이 땅에서도 제2의 이태석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 이태석 봉사상을 받은 의사 박세엽 씨, 15년째 몽골, 아프가니스탄, 모로코, 모리타니 등에서 의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07년 출범한 수단 어린이 장학회는 후원국을 확대해 동티모르 등 10여 개 나라를 지원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태석 신부의 짧은 삶을 아쉬워하고 슬퍼합니다. 비극의 땅에서 사랑의 씨앗을 틔운 그의 삶은 수단 교과서에 수록됐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마, 내 이웃을 위해 울어줘라는 그의 마지막 가르침 역시 책 속에 남아 그가 말한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입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랄라 유사푸자이에 관련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슬람 무장 세력 탈레반의 살해 위협 속에서도 여성의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해온 16살 소녀 말랄라의 노력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여성 입학률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신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9일 말랄라 유사자이프는 학교 버스 안에서 탈레반이 쏜 총에 머리를 맞았습니다. 지난 2009년 여성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며 쓴 글이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여학생 등교를 금지한 탈레반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파키스탄인 수만 명이 모여 쾌유를 기원했고 말랄라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They thought that the bullet would silence us, but they failed.
And out of that silence came thousands of voices. 16살 소녀의 용감한 목소리에 파키스탄의 교육 환경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랄라가 살던 파크툰쿠와주에서는 새 주정부가 출범한 지난 넉 달 동안 여자 어린이 7만 5천 명을 포함해 20만 명이 학교에 등록했습니다. 교육 예산도 30%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말랄라가 다녔던 학교는 탈레반이 다시 공격할 위험이 크다는 인식 때문에 학생 수가 줄었습니다. 지난주 오바마 대통령을 만난 말랄라는 미국이 파키스탄에서 군사작전보다는 교육 문제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당당하게 충고했습니다. 말랄라의 꿈은 파키스탄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I want to become a prime minister of Pakistan, and I think it's really good because through politics I can serve my whole country. I can be the doctor of the whole country. 말랄라는 올해 유력한 노벨 평화상 후보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는 말랄라의 수상 실패를 아쉬워하면서 16살 소녀가 앞으로 이끌어낼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네,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여성들이 사회적인 약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이 16세 소녀의 외침, 목소리가 전 세계에 널리 퍼져서 여성들도 어떤 위험에 빠지지 않고 이런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과서 127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비정부 기구도 지구촌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와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비정부 기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 비정부 기구는 이젠 NGO라고 하는데 뜻이 같은 개인들이 모여서 지구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자 활동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정부 기구는 이제는 국가나 정부가 아닌 그런 개인들이 모여서 어떤 지구촌의 어떤 공공성을 가진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7쪽에 보면 이제 두 개의 단체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국경 없는 의사회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청년 의사 베르나르 쿠슈네르가 나이지리아 전쟁에서 적십자 구호 활동을 하다가 뜻이 맞는 청년 의사들과 함께 1971년에 설립한 비정부 기구이다.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전쟁,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자 노력하고 있다. 인종이나 종교, 성별 등과 관계없이 의료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단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경 없는 의사도 노벨 평화상을 탔었죠. 자, 그리고 또 127쪽에는 그린피스 단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1970년 어빙 스토와 도러시 부부, 짐 볼런과 마리 부부 등 몇몇 사람들이 핵을 사용하면 위험하다는 공동의 의견을 모아 반핵 단체를 만들었다. 이 단체와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이 단체를 토대로 개인이 평화적인 행동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신념으로 1971년 그린피스를 설립했다. 그린피스는 지구 환경과 평화를 지키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핵실험 반대, 자연보호 운동을 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린피스와 관련된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ould like to thank you from the bottom of my heart for your financial support to Greenpeace. As you know, Greenpeace does not accept business or government funding, which means we rely completely on people like you to protect our planet and do the work we do. It's thanks to you that we are able to be here. That's why your support is so important. We all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as we campaign into the future. Thank you very much. 국경 없는 의사와 그 다음에 그린피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바로 NGO라는 단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정부 기구 NGO는 정부나 국가와 상관이 없어서 국가 이익과 관계없이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이 공통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과서 128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28쪽에는 역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의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Save the Children, 우리가 실가 시간에서도 봤던 그런 단체였죠. 그래서 이 단체에서는 아동의 생존과 보호를 돕고 이를 위한 시민들이 참여를 실현하고자 활동한다. 그리고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 ICAN이라고 하는데 UN 핵무기 금지 협약을 끌어내 2017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헤비타드, 가난한 지역과 전쟁, 자연재해 등으로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있는 그런 단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뢰 금지 국제운동 ICBL, 그래서 전 세계에 지뢰의 위험성을 알려서 지뢰를 제거하고 희생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Save the Children과 지뢰 금지 국제운동과 관련된 동영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ave the Children은 아동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지난 100년간 활동해 왔습니다.
인종, 종교, 정치적 이념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한 가지 목표는 오직 아동의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It's going to be Hungarian relief to all the people that need it in Nepal. This is the largest movement of people in the Second World War. Unaccompanied children has risen above 12,000 now. 어떤 곳이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위기에 처한 아동이 있다면 Save the Children이 그 현장에 있습니다. 네, Save the Children과 관련된 영상을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뢰 금지 국제 운동과 관련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s, ICBL, og kampanjens koordinator Jody Williams. 땅 밑에 묻혀 있으면서 20분마다 한 명의 희생자를 낳는 지뢰. 전시이건 평화시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군인이나 민간인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해 피해를 입히는 지뢰를 지상에서 추방하자는 운동을 펴온 단체와 대표가 올해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수상자인 조디 윌리엄스 여사는 지난 92년 세계 50여 나라의 800여 단체를 하나로 묶어 지뢰 금지 국제운동기구를 만든 뒤 지뢰의 생산과 사용을 금지하자는 운동을 펴왔습니다. 특히 지난달 오슬로에서는 대인 지뢰 금지 협약 초안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네, 앞서 등장했던 지구촌 갈등을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개인 조디 윌리엄스도 등장을 했었죠. 자, 이렇게 비정부 기구는 지구촌의 갈등 해결과 평화 유지와 발전을 위해 여러 형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 정부들이 모인 국제 기구와 달리 비정부 기구는 인권, 환경, 보건, 빈곤 퇴치, 성평등 등 특정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국경을 넘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구촌 갈등 해결을 위한 개인과 비정부 기구들의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구촌 평화와 발전을 위해 비정부 기구를 만들어서 실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양한 그러한 비정부 기구들을 한번 조사해보고 여러분들 지구촌 갈등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사회 수업 열심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회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